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제가 사는 이쪽은 계속 비가 와서, 이동을 하는 데에는 좀 불편했지만,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 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을 저희 단톡방에는, 어, 그 내용을 한번 올려놓았고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 2022년 11월 25일 재단 운영사 에소 임시협의회 3자 줌 미팅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그, 그 에소 중에 한 사람이 이거를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줌 미팅 동안에 속기사를 써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다. 수기로 올라와 있는 이거 자체가 누군가가 반드시 줌 미팅에 대한 내용을 녹화를 했을 것이다. 그거를 플레이 포즈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를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여기에 참여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최 이사장, 김 이장, 그다음에 강 사무총장, 그다음에 에소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이 죽음에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3시간 정도 했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아, 뭐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은 어, 뭐 이 좀 덤앤더머들의 뭐 미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단은 뭐고 용역사는 뭐고 SO는 뭐고 여기에 어, 타이틀에 보면은 SO 임시협의회라는 게 또 끼었는데 지금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이런 구성원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될 내용이었나 라고 봤을 때 일단은 SO라는 쪽이 왜 여기 들어와 있냐 SO라는 거는 커뮤니티 풀의 하나의 팁에 속하는 그 VC,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지분이 좀 더 많고 그 노드를 운영하는 정도의 그 노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POS든 DPOS든 DPOI든 뭐라고 하더라도 지분이 많은 쪽에서 뭔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SO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KOK 플레이라는 이 사업에 우리가 이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KOK 플레이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서 25개가 K스테디움에서 발행이 돼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커뮤니티 폴에서 이거와 관련이 있냐고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이전을 해가 거기다 커뮤니티 폴에 잡아 넣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 할 거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고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이 생긴 거에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미팅에 참여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 미팅 자체를 왜 재단하고 운영사가 하냐 말이죠. 이유가 운영사가 도대체 뭐길래 플랫폼 구축을 그러니까 어, KOK 플레이의 앱 개발에 개발사로서 들어왔는데 하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나 하면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어 백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25억 개의 재단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 백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장은 KOK 백스 0.88 버전까지는 자기가 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K스테디움 백스 0.98까지 뭐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쓴 거는 아니고 어 그 K스테디움에서는 0.98로 뭐 98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25개에 대한 소각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서 저 백서 다 백서 상에는 소각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나 했고 그러면은 백스가 두 개가 있어요. KOK 플레이가 있고 K 스테디움에서 나온 백스가 있고 그러면은 0.88 백스가 KOK 지단에서 발행을 하고 KOK 플레이와 관련 있는 거는 파이널 버전은 0.88이다. K스테디움 저는 관심 밖이라 가지고 예전에 그 뭐 저 EOS 때문에 VC를 하는 그 저기 이 그 EOS와 그 DPOI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한 걸 뭐 EOS에서는 참여자들의 그 참여도가 낮아 가지고 뭐 DPOI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그 투자를 한 SOM들은 거기 잡아 넣어 버리면은 결국에는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에 주저해 가지고 나왔던 백스까지는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은 가상 사업에서 백스라는 거는 일종의 사업 계획과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백스가 두 개야. 그럼 사업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주인은 내가 그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인이라고 치더라도 그렇고 내가 이 KOK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산이고 이 자산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KOK 25억 개, 50억 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러 들어온 쪽에 내가 본래 그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러 왔는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가 통장을 다 맡겼다. 세상에 이런 미친 그런 사업자는 없을 거라고요. 미친 놈이 없는 거지요. 어디에 감히 내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50개든 뭐 몇 개든 간에 내가 처음에 발행을 해 가지고 이 재단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를 1년 반 이후에 들어온 용역사한테 그 통장을 줬다.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25억 개를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미디움이라는 이 회사에서 넘겨준 거예요.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역할이 뭐냐? 그 회사가 이 사업에 언제 인발부를 했냐?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가 삼성과 같아요? LG와 같아요?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재무제표상으로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영업 손실이 3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가 되는 이런 회사가, 매출 자체가 없는 회사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계정을 다, 그러니까 그, 일- 저기 일종의 콜드 월렛이고 오너 월렛이라고 하는 거를, 왜 걔들이, 그런 업체가, 용역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3기 재단 이사장이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10월 달인가 뭐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먼 시간 뒤에 그거를 운영사라는 이야기, 그 회사가 재단에 25개를 넘겨줬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없던 회사가,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도 안 했던 회사가, 그러면은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재단 3기 이사장으로 와가지고 있는 게, 시작을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달이다. 그 다음에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는 시점이 2021년 4월 달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 그 2대 1기 2대 이사장이었던 강지원이라는 이사장이 계약을 여기하고 해줬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1년간 최영규 이사장이 상기가 다시 이제, 실제로는 그래요. 1기, KOK 1기에는 1대 2대가 있고 2기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자기들은 재단이 아니래요. 2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기, 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에 그 CEO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그 어드바이저까지 다 거기에 백서상에 다 나와 있어요. 백서상에 거기에 CEO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그게 재단 이사장이지 아니다는 이야기가 말이 돼요.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기가 왔고, 그러면 1년 동안 누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서는 3기에서는 뭔가를 자꾸, 실제로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다 달라고 하니까 안 준 거잖아요. 그게 그것 중에서 하나가 주어진 게 결국에는 25개 오너 월렛, 홀더 월렛을 넘겨준 거지요. 홀더 월렛이라는 거는 온체인 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오프체인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USB가 있잖아요. USB로 꽂으면 온체인, 온라인 되고, 뽑으면 오프라인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홀더 월렛. 그런데 지금 25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25개를 누가 누구한테 줬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재단이 있고, 재단에서 비영리지만은 쉐이쉘에 등록이, 법인 등록이, 재단이 등록이 됐다고 하는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재단은 이미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이 등기가 하나 있으면 그 등기하고 재단에서 쉐이쉘에 법인 재단 등록을 한 거하고
그 상황이 똑같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같단 말이에요. 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하나가 이 같은 걸 가지고서 또 하나의 등기를 가지고 저거 등록을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이걸 쥐고 있다라고 1년간 쥐고 있었고, 쥐고 있었는 거와 마찬가지고 여기에 쭉 내용 나중에 가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 역할을 재단이 하는 역할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재단 역할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단을 맡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제가 좀 먼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떠한 계약 관계의 저기 자료가 보호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누가?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여기에 참여한 김이라는 사람이, 최 이사장이 달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여기에 지금 뭐 사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뭐 같은 게 이쪽으로 붙어 버렸죠. 여기에 재단 사무총장이었을 당시에는 똑같이 달라고 했다가 뭐 어디로 붙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말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평생을 써야 하는 5개, 25개 중에 5개는 사무총장이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사무총장한테 주면서 어, 재단 운영비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드바이저들한테 그 임금을 주는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됐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막 이게 지급을 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잖아요. 미디움에서는 자기들하고 어드바이저하고 계약을 했다 그랬고, 그런데 그러면은 어드바이저한테 주는 거는, 이 어드바이저들은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KOK를 가지고 주느냐 이거예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드바이즈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어드바이저가 왜 KOK의 토큰을 받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계약서상으로도,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전체의 그 사업의 구조로 봐갖고도 이게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이렇게 그냥 전부 다 그냥 여기서 뭐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저기 뭐 김이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여기 보다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어드바이저들하고 계약을 하면은 거기에 주어지는 그 매달 줘야 되거나 하는 그런 수량이라든가 금액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쓰라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실은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는 거지요. 근데 뭐 그거를 그 거래소에 내다 판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자제를 시키고, 어떤 경우는 어 아예 지급도 좀 미뤄지고, 뭐 여기는 보면은 뭐 어떻게 제대로 굴러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를 뭐 10월 11월 급여를 못 받고, 그래서 급여를 만들겠다고 코인 팔아서 뭐 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거기 뒤에 보면 세계적 거대급 메가급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사용될 계약금조로 토큰을 팔아서 준비해 놓은 자금이 있다. 그럼 그 자금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세계적 거대급 메가급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고 근데 이거 다 끝나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계약금조로 토큰을 팔아 가지고 준비해 놓은 자금이 있다. 그러면 있어야죠. 그거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저기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그 뒤에 벌 이 K 스테디움에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유는 비밀 유지 각서의 각서상에 그런 거를 밝히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가격에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내보내 가지고 가격이 가격에 좀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뭐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말은 거래소의 이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 이거를 뭐 정량적 데이터를 언급을 하면서 영향을 예측을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 조작처럼 시세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런 말을 저는 사실은 쓰지 못한다라고 봐요. 여기에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뭐 25개 중에서 근데 이 SO가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은 시장 가격이 좋지 않다. 몇백만 개씩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만 개씩 안 나왔어요. 이 멍청한 사람아. 왜? 실제로 남아있는 걸 내가 개수를 몇 개 정도가 나가는지를 그 아는데 몇백만 개씩 한꺼번에 몇백만 개씩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드바이저에게 지급해야 할 KOK가 재단은 언제부터 주었고 운영사는 언제부터 안 주었느냐.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들한테 주는 것도 계약 관계가 뭐 한쪽에서는 미디움이라는 운영사하고 계약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 어드바이저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는 오직 한 군데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저기 용돈 주듯이 내가 한 번 줬다가 아니면 여기 계시는 뭐 다른 분이 한 번 줬다가 이게 사업이지 장난이냐고요. 구멍가게냐고요. 구멍가게도 그런 식으로 안 해. 그죠? 완전히 여기는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공식적인 이런 계약서상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또 좀 더 가다 보면은 뭐 이거를 지급을 하지 않으면 미국 법이 엄중함으로 밀린 자문비 등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미디움의 어드바이스로 계약이 되어 있다. 3명이. 그 다음에 25개 받고 어드바이저 비용부터 지급하게 되었다. 도대체 몇 개씩 지급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25개를 이거를 소각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언급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한번 보시고 뭐 여기서는 메인내 시점을 한 4년째부터 해 가지고 그때의 회원의 수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가 되었을 때 메인넷
메인넷을 개발할 회사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뭐 저는 이게 누가 끼어들었는지 대충 알 법한 사람이 다른 H예요. 그 H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뭐 좀 가다 보면 뭐 컨소시엄 형태로 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운영 인수권 또는 뭐 한데 인수라는 말을 여기서 도대체 왜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그러면은 아, 인수라는 말이 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네 뭐 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어, 메인에서 5년 이후 6년 차를 고려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어, 그 메인넷 자체도 정말 짧은 시간에 2021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KOK 앱이 가능한 시간 하고 나서 그 메인넷 자체가 베타 버전에 얼마 시간 만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메인넷을 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뭐 이미 제대로 돼 있는 메인넷을 개발을 해오던 데는 일찌감치 오랜 시간 전부터 쭉 꾸준하게 해갖고 와서 우리가 실제로는 메인넷을 저렇게 하지 않고서도 소위 말해서 경쟁을 시켜갖고도, 그러니까 이미 메인넷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을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들의 저기 메인넷 하나하나를 검토를 해가지고 초이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2018년부터 2018년에 회사가 만들어진 회사에다가 몇 개의 경험이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뭐 어떠한 사업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이력이 정말 대단한지 어떤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봤으면 이런 회사하고 일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뭐 하여튼간에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하나 나왔는 게, 아, 이게 이사장이 한 이야기예요. 김 이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KOK 플레이를 다 없애는 것보다 양립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그 퀘스천을 하기를 두 사람한테 질문을 했는데 총 스태킹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운영사에서 KOK를 없애자고 하는데 만약 제가 추정하는 14억 개를 다 해제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4억 개 이지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윤모식이라고 하는 그 멍청이가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놈의 자식은 도대체 뭐가 어째가지고 매번 저기 5, 4, 3, 2 이렇게를 그렇게 계속 따지는가 봐. 이 미친, 아유, 정말 막 욕 나올라 그러네. 이 여기에서 운영사에서 KOK 플레이를 없애고자 하는데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질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쭉 이제 그 이사장이 뭐 이야기를 좀 하다가 KOK 플레이로 이루어진 앞바퀴 생태계와 케이스템으로 이루어진 뒷바퀴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정말 막 속이 막 불편해요. 말장난이에요. 나는 이런 말 정말 싫어요. 혐오스러워요. KOK 플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김 이장의 생각과는 상충되는데 TF에서 고민하고 있다. 없애야 한다는 김 이장의 생각과.
상충되는데 또 없앤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회장이 한 이야기가 이 뭐 메인넷을 빨리 이렇게 이제 이쪽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미디움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CA로 미디움에 계셨을 때나 그 전 CTO로 계셨을 때 미디움의 기술력을 인정하셔서 결정하셨는데 지금은 이사장님이 미디움이 뜻하지 않게 선택되었다고 하시는데 유감입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어, 미디움의 CA로 갔을 때, 거기에 매일같이 출근을 시키지 않고 출근을 하고자 하니까 뭐 가끔씩 한 번씩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배제를 당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움의 기술력을 인정하셔서 결정하셨는데 CTO고 그 다음에 미디움에 있는 CA인데 이 사람이 뭔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앞뒤를 맞춰봐 가지고 어느 누가 이 말을 저거 뭐고 어 인정을 하겠어요. 지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결정을 누가 해요? KK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지금 그 CA로 이 미디어라는 회사의 CA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뭔 결정을 한다는 거고 기술력 인정을 자기 회사의 직원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메인넷은 있잖아요. 메인넷을 개발을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해야 돼요? 재단에서 해야죠. 그럼 재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 벌써 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CA로 2021년 4월부터인가 뭐 그쪽에 미디움 소속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거기에 매일같이 출근을 하지도 않고 회의에 또그 참여도 못하고 뭐 그랬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이거는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콕플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면 당황스럽다. 콕플레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어제 3자 미팅 때 SO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개또라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 3자 회의에 프론티어가 우리가 있었나요? 커뮤니티 프레이는 SO가 참여를 했을 거고 재단이 참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운영사 지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을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운영사하고 운영사도 이런 거에 대해 코플레이를 없애고 뭐 안 없애고 이런 거를 운영사가 여기에 발언권이 있고 그 다음에 SO가 여기에 뭐 의견을 내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KOK 플레이의 서비스적인 측면은 그대로 살려두고 게임, 영화, 콘텐츠, 쇼핑 등 마이닝 풀에 관한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이용해야 플랫폼의 돈 가치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정말 막 이 세상에 제일 험하고 정말 막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욕이 있다면 다 갖다 붙이고 싶어요. 왜? 봅시다.
KOK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 이 콘텐츠들을 올려놓는 거 그러면 그냥 일반 앱으로 아무거나 땡겨와갖고 써도 돼요. 그런데 KOK 플레이의 무슨 기능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한테는 이 기능들 뭐 여기에 영화, 게임, 콘텐츠, 뭐 쇼핑몰 뭐 다 없어 좋아요. 그냥 내 지갑이 하나, 내 지갑이 결국에 돈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뭔 나머지 것들은 다른 데의 앱을 한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KOK 토큰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돈과 같은 자산, KOK 이 지갑의 기능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빼가지고 KOK 껍데기 그것만 또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KOK 플레이라는 앱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그거를 살려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역겹고요. 우리를 우롱하는 거예요. 왜 KOK 이 저 요런 기능만 남기고 다른 쪽을 빼려고 하냐면은 얘들 말로는 그 메인넷으로 옮겨서 KOK 토큰을 코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K스타로 바뀌어 있어요. KOK는 그냥 저기 가가지고 한번 넘어갔다가 그냥 그걸로 끝이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것들이 결국에는 비트이더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거의 계속 회피를 해요. 그리고 어 2021년도까지 이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이력들을 싸그리 없애면서 2022년도에 오입금 부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오입금이 됐으면 오입금 됐는 이력도 거기 계속 남아 있어야죠. 근데 왜 없앴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KOK 플레이를 저는 없앤다라고 계속 없애려고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전애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자산 이전이라는 거를 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자산 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산 이전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KOK 지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실제로는 우리가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킹을 거 예치에 해당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거를 옮기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죠. 그거를 옮기도록 하기 위해가 저 뭐고 옮기도록 해야지 가장 좋은데 안 옮기니까 플랫폼 가격도 올 수도 뭐 그냥 뭐 무조건 하고 손도 안 대고 몇 번이나 뭐 그렇게 기술적인 데이터 뭐 맨날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한 거 없잖아요. 뭐 했는데 그러니까 말로 여기에서 뭐 핵이라 일어나 정말 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열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얘들도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에
그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이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에, 전애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분명히 이, 알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멍청해서 또 전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분명히 그 부분은 알고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오늘 아, 이야기를 한 게 딱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 죽음에 참여한 사람이 세 부류잖아요. 이 각각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할, 권한, 책임, 의무, 이것들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은 어떠한 계약 관계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됐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는 디앱으로 그냥 이 콘텐츠, 쇼핑몰, 뭐, 그 다음에 지들이 만들어주기로 했던 콕톡, 뭐, 이런 거 다 뗐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기능 그냥 그거였어요. 딱 끝이에요. 그 뭐, 유튜브 상에 막 홍보한다고 뭐 영상 찍고 뭐 난리 치겠잖아요. 거기에 언급이 되는 게 뭐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우리는 KOK 플레이 내에 KOK 플레이를 지켜야 되고요. KOK 플레이에서 지갑 기능을 더더군다나 지켜야 되고요. KOK 재단에서 KOK의 초창기에 거래소에 KOK가 거래가 안 되던 시점부터 거래가 되고 나서도 소수의 미약한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기에는 KOK를 구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지갑에 넣고 채굴로 스테이킹을 하는 이런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줄기차게 이용을 했던 비트, 이더 이게 여기서 뭐 아까 뭐 스테이킹 총량 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딴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트, 이더만 나머지는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비트, 이더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KOK 플레이를 없앨 수 없도록 여러분들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저하고 같이 싸워야 되고 KOK 플레이를 지켜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 워낙에 양이 좀 많기는 한데 이 부분을 어, 다음에 좀 추가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